2023년 2월 28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어제 연방기관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30일 내에 정부 기기에서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외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빠르면 오는 6월 설립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텍사스 주 정부가 보안상 과실로 인해 국제조직범죄단체에게 수천 건의 아시안계 텍사스 주민의 운전면허증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어제 연방기관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을 30일 내에 정부 기기에서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샬렌다영 백악관 예산국 국장은 각서를 통해 30일 이내에 정부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 중인 IT 기기에서 틱톡 앱을 제거하고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는 연방의회가 2023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연방정부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금지 명령은 연방정부와 관련이 없는 미국 내 사기업이나 개별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기술 대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짧고 강렬한 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중국 공산당에 의해 정보 취득 및 선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서방에서 정치적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한편 이 같은 금지 조치가 틱톡의 성장을 저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틱톡은 세계에서 6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소셜 플랫폼으로 활성 사용자는 약 10억 명에 달합니다. 해외 732만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빠르면 오는 6월 설립될 전망입니다. 27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적 272명 중 찬성 266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주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을 요구해 왔는데 재외동포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합의를 통해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안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신설되는 동포청의 인력 규모를 최소 150에서 최대 200명으로 편제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한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영사, 법무, 병무, 교육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최종 판결은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학자금 대출 탕감안에 대한 논쟁을 듣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는 케이스는 2개로 공화당 주도의 6개 주가 제기한 소송과 학생 2명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입니다. 두 학생이 제기한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 탕감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들과 개인 학생 2명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와 바이든 행정부가 대출 탕감안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로 사용한 고등교육 구제기회법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만일 주정부와 학생들에게 소송 권리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일 경우 대출 탕감안 집행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보안상 과실로 인해 국제조직범죄단체에게 수천 건의 아시안계 텍사스 주민의 운전면허증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 DPS의 스티브 매크로 국장은 어제 이같이 밝히며 최소 3천 명의 아시안계 텍사스 주민이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DPS는 연방기관 및 같은 일이 발생한 최소 4개 주와 함께
이번 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DPS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한 중국 범죄 조직이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PS의 운전면허증 발급은 별도 기관인 텍사스 디파트먼트 오브 인포메이션 리소스에서 운영하는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최소 4,000개의 허위 계정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약 2,400개의 텍사스 운전면허증이 제3자의 주소로 잘못 배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정부 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밝힌 매크로 국장은 범죄자들이 다크웹을 통해 아시안계 텍사스 주민에 대한 개인 데이터를 얻은 다음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시아계 텍사스 주민들을 표적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한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친명, 비명계 간 계파전에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원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28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국과 EU가 현지 시간 27일 북아일랜드 관련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하고 양자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지금까지 2월 28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 최윤준이었습니다.